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꼬리니 채널에서 개미상사 채널로 이사를 한 지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를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꿋꿋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자세하고 쉽고 재밌게 차트 분석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영상 하단이나 영상 댓글의 링크로 들어오셔서 개미상사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개미상사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큰 관점은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재 올라오는 파동이 이렇게 ABC 플랫의 C파로 진행 중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C파는 1파가 가장 긴 1연장 터미널이나 혹은 5파가 가장 긴 5연장 터미널로 형성될 수가 있다 라는 두 가지 메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1연장 터미널과 5연장 터미널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의 4파로 조정이 한 파동 나오면 이때는 1연장 터미널의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고 조정을 살짝만 주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5연장 터미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4파 조정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조정파는 크게 내려오지 못하고 오히려 위쪽으로 크게 분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5연장 터미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크게 받쳐주지 않으면 당연히 조정파가 크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조정파가 크게 내려온다는 건 상승 방향으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힘겹게 올라올 거고 결국에 큰 매도세로 인하여 급락을 한다. 어디까지? 터미널의 시작 지점까지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파동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의 4파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ABC 플랫으로 올라왔지만 C파가 이렇게 1연장 터미널로 형성이 됐고 자세히 보시면 4파가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의 4파가 작게 형성이 되고 5파로 살짝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타점을 잡지 못하고 후행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동 이론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파동 이론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파동이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파동이 뭉개질 수도 있고 혹은 기준을 넘어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쁜 파동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하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연장 터미널의 4, 5파가 짧게 나오고 내려가면 이때는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 4, 5파가 적당한 크기로 이쁘게 나오면 이럴 때만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쁜 파동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매매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하는 자리가 오면 그리고 원하는 타점이 나오면 그리고 원하는 파동이 나오면 그럴 때만 안전하고 확률 높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파동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갈 확률이 높은지 혹은 아닐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비트코인이 당장 신고점을 갈 확률은 낮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근거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가 가격 반전이 되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항상 하락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상승만 하는 경우도 없고 하락만 하는 경우도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과연 고점부터 내려온 한 추세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현재 이만큼의 상승을 되돌리러 가는 중인가?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추세 변곡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하락 추세의 초반부에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각종 호재들이 이 고점에 쏟아지기 때문에 개미들이 고점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들면 세력은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언제까지? 개미들이 손절을 쳐서 나갈 때까지.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락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급락을 시켜버리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공포에 떨면서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패닉셀이 완료됐다 라고 세력이 판단을 하면 그때 세력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매도하려는 개미들도 없고 그리고 세력에 대량의 자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급락 이후에 개미들이 손절을 치이면 그때 V자로 급등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형태고요. 두 번째로는 하락을 시키고 나서도 개미들이 손절을 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세력이 들어왔다고 해도 올라갈 때마다 개미들이 본전 왔네 탈출해야겠다 라면서 매도를 쳐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힘들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은 이 구간에서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치려는 개미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최대한 기간 조정으로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고통을 줘야 합니다. 즉 이렇게 가격과 기간 조정으로 고통을 주고 나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죠. 고통을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대출 기한이 만료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완료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떨궈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 보면 희망을 품고 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 저점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나는 손절을 치지 않을 거고 이 라인이 깨지면 나는 손절을 치겠다. 즉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손절 라인이 되고 세력 입장에서는 밑에서 매수를 하고 위로 원활하게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개미들을 한번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추세 변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형태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형성되고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글렌 릴리 엘리어트 파동에서 WXY가 지그재그 X 플랫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이 탈출을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과 저점 갱신으로 개미들을 모두 털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가겠다. 라는 파동이 이 복합 조정입니다. 그리고 와이코프 패턴에서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저점을 살짝 깨는 걸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있을 때 대부분의 추세 변곡에서는 V자 반등이나 스프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고점을 살짝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밑에서도 저점을 살짝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저점을 살짝 뚫고 올라오고 이 위에서도 고점을 한 번, 두 번 뚫고 내려옵니다. 즉 추세 변곡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휩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휩소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휩소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도 저점을 깨지 않고 비실비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윗방향으로 휩소를 주면서 즉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또한 세력이 가격을 움직이는 구조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구간에서 바로 고점을 뚫기보단 저점을 다시 한번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절대로 못 뚫는다는 게 아니고 고점을 뚫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저점 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트레이딩 전략을 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개미상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사 왔다고 인사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